조선 최고의 명의,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이 환자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밥상을 보고 대노하며 붓을 집어던지고 밥상까지 엎으려 했다는 급박한 상황. 도대체 그 밥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었길래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하의 명의가 그토록 격노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아마 이 검은 콩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시장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우리네 밥상에 빠지면 섭섭한 그 검은 콩.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해독의 명약이라 불리며 왕들의 수라상에 빠지지 않았던 정말 귀한 보양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무겁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맹신했던 이 검은 콩이 잘못된 조리법으로 혹은 상극인 반찬과 만났을 때 오히려 내 몸속에서 칼날 같은 결석을 만들어 신장을 망가뜨리고 기껏 챙겨 먹은 약효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심지어 치매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콩 좀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나, 남들도 다 먹는데 유난 떨지지 마라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서 곧 우리 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설거지 하시거나 운전하시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몇십 년 동안 잘못 알고 드셨던 검은콩 섭취법, 오늘 제가 완전히 뜯어 고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 공개되는 검은콩과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산삼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을 모르면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습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오늘 아침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서 문득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예전 같지 않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수리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머리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내 꽃다운 청춘도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는 게 보여서 마음이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깜빡깜빡 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기운이 얼굴로 훅 끼쳐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1초, 2초, 3초.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안 보여서 온 집안을 다 뒤지기도 하고요.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려서 냄비를 까맣게 태워 먹고는 내가 벌써 치매가 오려나?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 하며 혼자 가슴치며 자책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월이 야속하게 흐르는 거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늙는 것을 막을 순 없어도 아프지 않고 곱게 우아하게 늙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작고 까만 검은 콩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10년 뒤 요양병원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두 다리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총명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저와 함께 검은콩의 진짜 효능부터 위험한 부작용, 그리고 기적의 섭취법까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이 콩알 만한 것이 뭐길래 의사들이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할 때 꼭 콩밥을 꼽는지, 한의학에서는 왜 검은콩을 약재로 썼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쉬운 비유로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콩은 우리 뇌세포를 씻어주는 최고급 세제입니다. 우리 뇌를 아주 비싸고 정밀한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 70년 평생을 살면서 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안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나이 들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낍니다.
이게 뇌에 쌓이면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마치 기름기 가득한 설거지 그릇에 세제를 풀면 기름때가 싹 씻겨 내려가듯이 뇌세포에 낀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녹을 싹 씻어내줍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뇌 속에 팡팡 터뜨려줍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안경을 어디 뒀더라 하던 분들이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고 안경은 식탁 위에 있지 하고 기억력이 안개 거치듯 돌아오는 기적,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 콩을 즐겨 먹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싶으시다면 콩을 드셔야 합니다. 둘째, 뼈를 다시 채워주는 강력한 시멘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철 빙판길이 제일 무서우시죠? 눈 오는 날엔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젊을 때야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속이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뼈가 약해지니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쑤시는 겁니다. 이때 검은 콩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긴급 출동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녀석의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가 여성 호르몬이 척해야지 하고 뼈세포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의 빈자리를 이 콩 단백질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뼈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멱살 잡고 꽉 잡아줍니다. 가지마 하고 말이죠. 헐거워진 뼈 틈새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싼 관절약도 좋지만 밥상 위의 검은 콩이 뼈를 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셋째, 혈관을 뚫어주는 고속도로 청소부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안 드시는 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나이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죠. 거기에 기름진 음식 먹고 운동 부족하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온몸이 건강한데 길이 막히니 심장은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콩의 껍질, 그 까만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까만 색소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게 혈관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를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꽉 막혀서 답답했던 2차선 국도 같던 내 혈관이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뒷목 뻐근한 게 풀리고 눈이 침침하던 게 맑아지는 겁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만병이 물러갑니다. 검은 콩은 피를 맑게 하는 천연 청혈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당장 검은 콩 한 가마니 사러 가야겠다 생각 드시죠? 좋은 거 알겠으니까 빨리 먹는 법이나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셨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좋은 산삼도 내 체질에 안 맞으면 독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75되시는 김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하고 쩔쩔매시길래 봤더니 세상에나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랍니다. 이분이 억울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몸에 좋다는 검은 콩을 갈아서 매일 물처럼 마셨는데 왜 갑자기 통풍이 온 거요? 내 친구는 먹고 회춘했다는데 나는 왜 이러? 알고 보니 이분 평소 신장, 그러니까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검은 콩을 하루에 밥그릇으로 2그릇씩 깔아서 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독이 된 보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 쳐다보지도 마시거나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퓨린이 대사되면서 생기는 찌꺼기인 요산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배출을 못하고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게 굳으면 뭐가 되느냐?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요산 결정이 됩니다. 이게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 틈새,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같은 곳에 콕 박힙니다. 그리고 찌르는 거죠. 이게 바로 통풍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뼈를 깎는 고통이란 그 무서운 통풍, 검은 콩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배갈 이하로 드시거나 물에 오래 삶아서 퓨린을 빼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둘째, 평소에 소화가 안 돼서 늘 속이 더부룩한 위장 냉증 환자분들입니다. 검은 콩은 본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찬물만 마셔도 배탈 나고 손발이 얼음장 같은 분들이 욕심내서 콩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콩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뱃속에서 썩습니다.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서 보고처럼 배가 빵빵해지고 계속 방귀가 나오고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설사로 다 빠져나갑니다. 내 장만 괴롭히는 꼴이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푹 익혀서 혹은 볶아서 따뜻한 성질로 바꿔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중년 여성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아침마다 공복에 약 챙겨 드실 텐데요. 콩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기껏 드신 갑상선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몸이 붓고 살이 찌고 피곤해집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콩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콩 반찬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남들이 좋다고 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산삼보다 중요합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검은 콩 반찬 꺼내셨다면 그 옆에 있는 이 반찬은 당장 다시 넣으셔야 합니다. 허준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밥상을 엎어서라도 말려야 합니다. 콩과 함께 먹으면 내 몸에 독을 만드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공개합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더운 여름에 콩국수 드실 때 설탕 듬뿍 쳐서 드시나요? 혹은 콩자반 하실 때 윤기 나라고 설탕 잔뜩 넣으시나요? 이건 콩을 먹는 게 아니라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설탕은 콩이 가진 최고의 영양소인 비타민 B1을 몽땅 뺏어가 버리는 도둑입니다. 우리 몸이 설탕을 분해하려면 다량의 비타민이 필요한데 콩에 있는 그 귀한 비타민을 고작 설탕 소화시키는데 다 써버리는 꼴이죠. 게다가 현대의학에서도 경고하듯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설탕의 당분이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나쁜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기껏 콩으로 건강 챙기려다 혈관에 염증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콩 요리하실 땐 설탕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국민 반찬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나물에 콩밥 혹은 시금치 된장국에 콩자반. 너무나 익숙하고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뱃속에서 만나면 아주 무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둘이 딱 달라붙어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 바로 돌입니다.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돌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이 작을 때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점점 커지면 신장에 박혀서 신장 결석이 되고 요관을 막으면 요로결석이 됩니다.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하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픕니다. 뼈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콩의 칼슘이 옥살산을 만나 돌이 되어 내 장기를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시금치 드실 때는 멸치나 우유 같은 다른 칼슘 식품과는 드시되 콩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철분제와 아연 영양제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드시는 철분제나 아연 같은 미네랄 영양제, 혹시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나요? 콩밥을 든든하게 드시고 바로 영양제 드시면 죄송하지만 그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은 강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너 나랑 같이 나가자 하고 몸 밖으로 배설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이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콩이 흡수를 방해하니 효과가 없는 거죠.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면역력 때문에 아연 드시는 분들은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2시간 뒤에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으킬 최고의 궁합 4가지도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을 100배, 1000배로 뻥튀기 해주는 기적의 조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최고의 궁합, 바로 검은 깨입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 이 블랙푸드 형제가 만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검은 콩에 조금 부족한 것이 바로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인데 검은 깨의 강력한 세사민 성분이 이걸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여기서 흰 깨보다 검은 깨를 추천하는 이유, 바로 껍질의 안토시아닌댐 때문입니다. 콩의 안토시아닌과 깨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탈모가 걱정인 분들에게 이 조합은 모발 생성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콩의 단백질이 머리카락의 재료가 되고 깨의 지방산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머리카락이 빠질 틈이 없습니다. 흰머리가 고민이시라면 콩자반에 검은 깨를 듬뿍 뿌려 드세요. 10년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꿀입니다. 아까 설탕은 최악이라고 했죠?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우리 옛 의서 동의보감을 보면 콩은 성질이 평하거나 서늘하고 꿀은 성질이 따뜻하여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본래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꿀의 따뜻한 성질이 콩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말 그대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해지는 거죠. 또한 영양학적으로도 꿀에는 미량의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 콩의 단단한 조직을 분해하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당뇨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콩에는 무조건 설탕 대신 꿀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채소, 파프리카입니다. 아니, 콩이랑 파프리카가 어울려? 하실 텐데요. 영양학적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콩에는 철분이 꽤 들어있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성 철분인 비햄철이라 몸에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배출되죠. 이때 파프리카에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가면 닫혀있던 흑수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비타민C가 콩의 철분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어 빈혈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콩 샐러드 드실 때 빨간 파프리카를 썰어 넣으세요.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꽉 채우는 최고의 밥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죽은 혈관도 살린다는 식초입니다. 혹시 초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절여 먹는 건데 이건 혈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콩은 소화가 어려운 게 유일한 단점인데 식초의 유기산이 콩의 단백질을 아주 잘게 분해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식초와 콩이 만나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하루에 초콩 10알씩만 드셔보세요. 한 달 뒤 병원 가서 혈압 재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요즘 운동하세요? 혈압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는 건 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좋은 재료들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검은 콩 딱딱하잖아요. 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냥 오독오독 씹어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씹어 드시면 30%도 흡수가 안 되고 다 대변으로 나갑니다. 아까운 콩 다 버리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볶아서 가루로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특급 레시피, 바로 10년 젊어지는 회춘 검은콩 쉐이크입니다. 이거 한 잔이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째,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 반나절 정도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쪼글쪼글하던 콩이 주름이 펴지고 통통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둘째, 물기를 쫙 빼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달달 볶습니다. 센 불로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습니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타닥타닥 콩껍질 터지는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셋째, 식힌 다음에 이걸 믹서기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검은 깨와 함께 아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한 번에 많이 갈아두지 마시고 일주일치 정도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산패도 막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드실 때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두유 한 잔에 가루 2스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법 재료, 꿀 1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서 꿀이 핵심입니다. 꿀의 따뜻한 성질이 콩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맛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반찬으로 파프리카 한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드시거나 식후에 초콩 몇 알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한 잔이면 탈모 예방, 치매 예방, 골다공증 예방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믹스커피 대신 이 쉐이크 한 잔 어떠신가요? 속도 편하고 하루 종일 든든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을 먹는가 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몸이 거부하면 독이고, 하찮아 보이는 음식도 궁합을 맞추면 산삼보다 귀한 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준 선생이 밥상을 엎었던 이유,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치와 설탕, 영양제는 멀리하고 깨와 꿀, 파프리카, 식초를 가까이 하는 작은 지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숟가락 하나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건강 비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우리 남편도 콩국수에 설탕 넣어 먹는데? 우리 며느리도 빈혈약 먹는데 콩밥 먹던데? 하고 생각난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밥상을 보약으로 만들어드릴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